안녕하세요, 리본카 전유빈입니다. 지금 제가 나와 있는 곳은 리본카 일산 지점에 나와 있는데요, 오늘은 어떤 차들을 한번 살펴볼 거냐. 요즘같이 좀 경기가 어렵고 약간 좀 저조한 그런 시대에는 좀 가성비 좋고 저렴한 차량들이 정말 인기가 많은데, 요즘에는 특히 SUV가 정말 인기가 많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1000만원대에는 어떤 SUV들을 살 수 있는지 한번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는 쉐보레의 트랙스를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풀체인지를 거치면서 크로스오버 형태로 바뀌었는데, 기존에는 이런 식으로 소형 SUV 형태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디자인도 약간 동글동글하면서 그때 당시에 쉐보레의 패밀리 룩을 가지고 있는 그런 디자인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이 트랙스 모델 같은 경우에는 사실 크로스오버만 남아있고 SUV는 단종된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정말 많이 저렴해졌더라고요. 한 4000ml를 간신히 넘기는 그렇게 되게 소형 SUV다 보니까 애초에 처음 출시될 때 가격 자체도 생각보다 되게 가성비가 높은데,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1.4L 터보 가솔린 엔진 그리고 1.6L 디젤 엔진, 이렇게 두 가지 엔진을 초이스할 수 있어요.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디젤의 수요가 굉장히 높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디젤을 뽑으시더라고요. 찾아보면은 가솔린 모델도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한 2020년 정도에 LT 트림에다가 옵션 몇 개 붙였던 차량이 신차 출시 때는 한 2천만원 초반 요 정도의 형성이 됐었는데, 지금 한 3년이 지나고 주행거리도 한 6, 7만 정도 타고 나면은 지금 현재는 신차 출고 당시보다 거의 절반 정도 가격으로 떨어진 1000만원 초반대에 형성이 돼 있습니다. 보통 이런 차량의 경쟁 상다인 코나 아니면 셀토스, 이런 차량들 같은 경우에는 동일 연식 동일 키로수를 가지고 있더라도 1000만원 중반에서 후반, 이렇게 굉장히 비싼 가격으로 넘어가거든요. 그런 것과 비교했을 때 트랙스는 생각보다 굉장히 가성비 있게 나온 차량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한 가지 주의하셔야 될 거는 뭐냐면, LS LT 트림 같은 경우에는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옵션이 들어가야 후방 카메라가 들어가요. 이게 한 50몇만 원짜리 옵션인데 대체로는 다 들어가 있긴 하지만, 실내에 봤을 때 디스플레이가 꼭 있는지 이런 것들은 반드시 확인하고 구매를 하셔야 됩니다. 어쨌든 한 LT 트림 정도만 되더라도 1000만원 초반에 굉장히 가성비 있는 차량이라는 거, 이런 것들 한번 알아봤고요. 다음 차량 저쪽에 있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바로 현대의 베뉴입니다. 베뉴 아직도 출시되고 있는 소형 SUV 중에서도 제일 작은 소형 SUV라고 할 수가 있죠. 소형 SUV를 지칭하는 단어들이 한 4100mm에서 4300mm, 많게는 트랙스 크로스오버처럼 4400mm 이렇게도 갈 수가 있기는 하지만, 베뉴 같은 경우에는 그런 소형 SUV들 중에서도 제일 작은 소형 SUV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2020년도 그때쯤에 나온 차량인데, 그때 당시에 1000만원 중반부터 1000만원 후반 이렇게 가격이 형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정말 많이 팔렸습니다. 전반적으로 디자인만 봤을 때는 약간 햄스터를 닮았다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고, 좀 작고 귀염귀염해서 여성분들이 첫 차로 선택할 때 많은 분들이 고르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 차량 같은 경우에도 선택할 때 주의점들이 좀 있습니다. 2020년대 당시만 하더라도 자동 변속기가 제일 기본은 아니었어요. 스마트 트림이 있고 모던 트림이 있었지만, 스마트 트림 같은 경우에는 6단 수동 변속기를 사용했고요. 옵션을 넣어야만, 아니면 모던 트림으로 올라가야만 자동 변속기를 넣어주는 그런 옵션 구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고를 때는 내가 고르는 트림이 모던 트림인지 이런 것들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되고, 현대 스마트 센스라는 옵션 같은 것들이 있기는 하지만, 사실 그런 옵션을 넣는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정차와 재출발을 지원하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이런 것들은 딱히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베뉴 아니면 동급 차종으로 스토닉 이런 차량들을 구매하실 때는 내가 고르려고 하는 차량의 엔진 구성, 그리고 실내 옵션, 그리고 트림이 어떻게 돼 있는지, 수동 변속기는 아닌지 이런 것들은 반드시 확인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차량이 지금 대략 어느 정도 가격으로 형성되는지 그런 것들이 궁금하시잖아요. 보통 2020년식의 주행거리도 한 4만 킬로 정도, 그런 차량 같은 경우에도 신차로 출시할 때는 한 2천만원 요 정도의 형성이 됐었지만, 지금 한 3년 지나고 주행거리가 한 4만 킬로 정도 됐을 때 가격이 1000만원 중반입니다. 아직도 1000만원 중반이야. 3년하고 4만 킬로를 탔는데 한 4,500만원 밖에 안 까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베뉴가 진짜 가성비 있다라고 말하기는 조금 어려워. 왜냐면 제가 요 다음부터 보여드릴 차량들은 조금 연식이 있다고는 하더라도 차급 크기도 굉장히 크고, 그리고 가격도 진짜 감가도 많이 돼서 가성비 있다고 할 수 있는 그런 차량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베뉴는 1000만원 중반이고 옵션도 생각보다 괜찮고 현대차고 크기도 괜찮고 디자인도 괜찮지만, 그렇게
추천드릴 수 있는 차량이다 라고 하기는 살짝 어려운 것 같아요. 물론 이 차량의 장점이라고 한다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1000만원 중반에 이 차를 사서 오래 타다가 팔더라도 그렇게 손해보는 가격에 팔지 않는다는 거, 이런 것들은 조금 장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1000만원대라고 해서 작은 차만 보여주네. 큰 차는 없구만. 아이, 큰 차 당연히 있지. 요것보다 조금 더 큰 차 한번 보러 가십시오. 다음은 바로 기아 셀토스입니다. 지금은 새로운 페이스리프트 버전이 나왔지만 요 구형 같은 경우에는 진짜 가성비 있는 차량으로 좀 많이 바뀌었거든요. 처음에 이 셀토스가 공개될 때 당시만 하더라도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조선의 마칸이다 할 정도로 굉장히 인기가 많았고, 뭐 랜드로버의 이보크라든지 이런 차량들하고도 꽤 많이 닮았다 라는 얘기가 정말 많이 돌았었습니다. 여러가지 소형 SUV들이 진짜 많았죠. 뭐 티볼리도 있었고, 코나도 있었고, 뭐 XM3도 있었고, 되게 다양한 소형 SUV들이 있었지만 셀토스가 그 중에서 판매량이 제일 높았습니다. 그만큼 실내의 활용성이라든지 옵션 구성이라든지 그리고 가성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따졌을 때 진짜 괜찮은 차량이었다는 게 판매량으로 입증이 된 거죠. 지금이야 페이스리프트를 하고 나서 뭐 2천만원부터 시작하는 그런 아주 괴랄한 소형 SUV 가격을 보여주지만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한 1900만원부터 시작하는 아주 착한 그런 가격을 보여줬었어요. 트렌디 같은 경우에는 1900만원, 프레스티지, 시그니처 이런 식으로 굉장히 올라갔었는데 다 더하면은 그래도 한 3000만원은 됐었죠. 그런데 아무래도 출시된 지 한 3년에서 4년 정도 되고 주행거리도 좀 높아지다 보니까 셀토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가성비가 좋아졌는데, 어떤 의미에서 제가 이 셀토스를 추천드리냐면, 저도 셀토스를 타봤지만 엔진 구성이 되게 좋더라고요. 일단 1.6L 가솔린 터보가 있었고 1.6L 디젤이 있었는데, 저는 이왕이면 구매하실 때 가솔린을 추천드려요. 디젤 같은 경우에도 물론 뭐 연비도 좋고 뭐다 하지만 아무래도 시간이 지나면서 소음이라든지 요소수라든지 이런 문제점들이 좀 있어서 저는 웬만하면 가솔린을 추천드리고, 디젤을 선택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꼭 하시는 얘기가 있어. 연비도 좋고 가격도 가솔린이랑 별 차이가 없더라 라고 얘기를 하세요. 맞습니다. 실제로 같은 트림 트렌디로 놓고 그리고 옵션 구성도 동일하고 키로수도 비슷하다고 봤을 때 실제 출고 당시의 가격은 디젤이 한 200만원 정도 더 높지만 중고가로 왔을 때는 가솔린이나 디젤이나 가격 차이가 거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연비도 좋고 감가도 더 많이 된 디젤을 당연히 선택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데, 요즘에는 디젤에 대한 수요나 인기 이런 것들도 많이 떨어졌고 불편한 요소들이 좀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디젤보다 좀 실효성 있는 가솔린을 선택하는 게 좋아 보여요. 그렇다고 해서 이 가솔린이 연비가 안 좋냐? 그런 것도 아니고 연비도 한 10km 중반 정도 나올 정도로 굉장히 좋고, 엔진 출력이나 이런 것들도 180마력으로 생각보다 되게 높거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좀 말씀드려야 되는데, 1.6L 셀토스 같은 경우에는 4륜구동을 선택하냐 선택하지 않느냐에서 차이가 조금 커요. 왜냐면 4륜구동을 선택하지 않는 차량 같은 경우에는 뒤쪽에 토션빔 서스펜션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4륜구동을 넣으면 뒤쪽에 멀티링크가 들어가면서 승차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더 많이 개선되다 보니까 가능하면은 1.6L 가솔린에다가 4륜구동이 들어가 있는 차량을 고르는 게 진짜 좋아 보여요. 그리고 이 소형 SUV라고 하더라도 옵션으로 드라이버 와이즈를 선택할 수가 있었거든요. 그 드라이브 와이즈가 정차랑 재출발을 지원하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이런 것들도 사용할 수 있었기 때문에, 저는 만약에 셀토스를 고른다 그러면 굳이 비싼 신형을 사는 것보다 적절히 조금 숙성된 그런 셀토스를 구매하는 게 조금 더 낫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여러가지 되게 장황하게 얘기했지만, 그래서 지금 현재 중고차 가격이 대략 어느 정도 되는지 그거를 좀 말씀드리면, 신차로 구매할 때 대략 한 2600에서 2700만원 정도 줬던 그런 셀토스들이 지금 한 4년 정도 지나고 주행거리도 한 6, 7만 정도 됐을 때 1000만원 중반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가솔린 터보에다가 드라이버 와이즈 같은 거 넣고 옵션도 어느 정도 들어가 있는 차량들이 지금 대략 이 정도 가격으로 형성이 돼 있어요. 그리고 셀토스 같은 경우에는 다른 타 차량들에 비해서 실내 크기라든지 전장이 생각보다 되게 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소형 SUV 중에서도 좀 더 큰 차를 타고 싶다, 그리고 좀 더 가성비 있게 타고 싶다 라고 하는 거면은 이 셀토스 같은 경우도 되게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다음으로 보여드릴 차는 진짜 1000만원대 이 정도 SUV를 구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압도적인 가성비를 보여주는 차인데, 저쪽에 있으니까 가서 한번 보시죠. 다음 보여드릴 차는 바로 소렌토입니다. 지금 정말 인기 있는 그 소렌토 말고 그것보다 한 세대 전 3세대 소렌토입니다. 근데 이 3세대 소렌토라고 하더라도 총 6년 동안 출시된 버전 중에서 페이스리프트가 된 한 2017년, 2018년, 2019년 요때 출시된 차량들이 진짜 가성비가 좋아졌더라고요. 지금 출시되는 소렌토 같은 차량들은 아무리 가성비가 좋아봤자 2천만원 후반 요렇게 돼 있지만, 요때 나온 차량들은 벌써 가격이 1000만원 중반에서 1000만원 후반대까지
SUV까지 형성이 돼 있습니다. 근데 제가 왜 이 소렌토가 진짜 가성비 좋냐고 말씀을 드리냐면 가격 대비 옵션이 이렇게나 좋게 들어갈 수가 있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어느 정도냐면 이 소렌토 같은 경우에는 2017년, 2018년까지만 해도 더 뉴 소렌토 이렇게 나오다가 마지막에 2019년 끝물쯤에는 더 뉴 소렌토 마스터 버전이 새롭게 나왔어요. 이게 진짜 가성비가 뭐냐면 센터 디스플레이, 헤드업 디스플레이, 그 다음에 주행 보조 이런 옵션들이 충분하게 들어가 있고 게다가 사이즈도 중형 SUV잖아요. 중형 SUV급 크기면은 애기들을 키운다든지 가족들이 어디 놀러 간다든지 할 때에도 전혀 부족하지 않을 정도의 실내 공간을 보여주거든요. 트렁크 공간도 상당히 넓고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 가성비 좋은 중형 SUV를 타겠다라고 하면 이만한 애가 없는 거죠. 이때 당시에 출시된 더 마스터 2.0 디젤 같은 차량들이 실제로 출고됐을 때는 3,500만 원에다가 옵션 이것저것 조금 더 한다 그러면 한 3,600, 700 정도의 형성이 됐었거든요. 근데 4년 정도 되고 주행거리도 한 6, 7만 정도 된 차량들이 벌써 반토막 빔을 맞아가지고 1,000만 원 후반대에 형성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저희가 봤던 셀토스를 살 돈 정도면 더 뉴 소렌토 마스터를 살 수 있는 돈인 거야. 드라이버 와이즈 들어가 있고 주행 보조 되고 뭐 여러 가지 다 들어가 있다 보니까 디자인 하나만 포기하면 진짜 압도적인 가성비 차량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1,000만 원대에 살 수 있는 가성비 좋은 SUV들은 어떤 차량들이 있는지 한번 쭉 살펴봤는데요. 트랙스, 베뉴나 스토닉 같이 소형 SUV들도 1,000만 원 중반대에 구할 수 있어서 이런 것들도 나름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봤던 셀토스 같은 차량들도 우리가 소형 SUV 중에서도 굉장히 크고 옵션 구성도 상당히 좋고 디자인까지 괜찮다 보니까 이런 차량들도 1,000만 원 중후반이면 상당히 괜찮은 선택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저는 얘가 제일 마음에 드는데 더 뉴 소렌토 마스터 같은 경우에는 옵션도 훨씬 풍부하고 차량 크기도 좋고 연식도 생각보다 별로 안 되고 끝물 차량이다 보니까 1,000만 원 후반에서 이것보다 좋은 가성비 있는 차량을 찾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라면 이 1,000만 원대 SUV 중에서 어떤 차량들을 고르면 좋을지 댓글로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리본카 채널 지금 댓글 이벤트 하고 있거든요. 리본카 채널 구독, 좋아요 눌러주신 다음에 영상 하단에 댓글을 작성해 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커피 기프티콘 드리고 있으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리본카 전효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